자, 오프닝 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0.4%, 코스닥이 0.2% 정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오전장은 어떨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개장 전략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뭐 연휴 전이니까 약간 좀 소극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가는 종목 계속 갈 거거든요. 뭐 전력변화 모놀도 가고 있고 조선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좀 주목되는 종목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쪽으로 요즘 많이 쏠려요. 네. 현대건설이 지금 목표 주가 상향 꽤 나오고 오늘 또 수칙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이고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그런 장세의 특징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김정일 네, 본부장님. 오늘은 미국보다 언더입니다. 미국보다 언더다. 네, 확실합니다. 왜 그렇죠? 삼성 하이닉스가 안 갈 거니까 안 갈 거니까는 어떤 의미죠? 마이너스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이닉스가 센티에 안 좋은 공시를 하나 했어요. 자사주 처분. 네, 그 물량 처음에 압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센티먼트. 실적은 부합했습니다. 예. 딱 8조 800억.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근데 그런 게 센티가 있고요. 어저께 스타게이트 발로 해갖고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간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국보다 아웃퍼폼하기에는 오늘 역부족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작년 영업이익 23조 5천억 가까이 사상 최대고요. 4분기 영업이익만 8조 넘었다. 요거는 이따 김장일 본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 주실 거니까 이따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9시 3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0.4, 코스닥도 0.4까지 지금은 내려온 그런 상황이네요. 시가총액 3위죠. 삼성전자가 1%대 약세 53,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2.6% 넘게 떨어집니다. 21만 9,500원, 22만 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실적 발표했죠? 네. 좋았다는 실적 1% 넘게 오르고요. 102만 4천원. 현대차랑 기아는 1% 내외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메리츠, 하나금융지주 이런 금융주들이 좋은데요. 1% 내외로 올라가고 있고요. 신한지주가 가장 강하네요. 1.6% 정도 올라가면서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LG엔솔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이런 애들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오늘 1.2% 정도 오르네요. 그 정도. 나머지 종목들 뭐 SDI도 1.5% 떨어지고 한미반도체 1.8% 떨어지고 요 정도입니다.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놀자주가 조금 좋은가요? 하이브가 1.6% 정도 오르고 아까 크래프톤도 살짝 오르는 것 같았는데 네, 크래프톤도 0.2% 정도 이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 모두 다 좋습니다. 0.7%, 0.1%,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초반에는 안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6% 마이너스, 에코프로 1.9% 정도 마이너스, 엔캠도 3.5%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요 정도. 반도체 소부장도 별로 안 좋고. 자, 하창원 본부장님 눈에 띄는 종목들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일단 건설 아까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바, 뭐 LS 일렉트릭 같은 변압기, 다음에 방산, 금융 뭐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뭐 전력 변압에서는 재룡전기, 뭐 LS 일렉트릭 이런 쪽이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이나 뭐 삼바나 이런 애들은 다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TA항공 이제 좀 전환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쪽들 있잖아요. 요거 좀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15%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에 주가가 한 30-40%가 아니라 이거 거의 한 5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게 아마 고려아연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미를 보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도 좀 움직였는데 그 조금 연속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AI 인프라, 뭐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전날에도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산불 뉴스가 또 다시 좀 재부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뭐 제일 일렉트릭 이런 거 이트넷 뭐 납품하고 그런 쪽들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것도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변압기에서도 이제 초과 변압기 스토리로 보는 것도 있고 네. 산불 스토리로 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좀 나눠져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오늘 뭐 액침 냉각 쪽에서도 조금 뭐 꿈틀꿈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장에서 잘 갔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다만 아쉬운 거는 미국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엄청 쌌거든요. 근데 오늘 아직은 그쪽에서는 큰 반응이 없어서 뭐 이따가 뭐 그런 변동성이 나온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이랑 또 ABL 바이오 뭐 이런 쪽들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바이오 쪽도 오늘 순환매가 일부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살짝 빼고는 조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4%, LIG 넥스원도 그렇고 또 저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HD 현대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상승률 지금 탑에 올라와 있으니까 4%에서 한 1% 정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마린솔루션 얘네는 지금 6% 정도 빠지고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금양, LNF,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 머티, LG화학, 포스코 DX, 퓨처엠 홀딩스, SDI, 케미칼 요런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지네요. 그러니까 한 축인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요거는 사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지수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네, 맞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소비장도 포함해서 반도체하고 일단 스타트는 네거티브로 시작한 거고 2차 전지가 시가총액 큰데 그것도 빠지니까 전체적으로는 장이 플러스권을 가려고 하는데 스트러글이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환율이 뭐 변동이 많이 되지 않으면은 아마도 이런 패턴은 그냥 갈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컨퍼런스 콜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에서 또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변수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 그렇고. 그런데 거기서 특별한 게 없다면 오늘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1분기 전망도 아주 크게 변동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까 그 제가 안 좋다는 얘기 뭐냐면 자사주 처분이 33만 주예요. 그 우리 하루 거래량이 한 5% 되거든요. 예. 그렇게 21만 8천 원입니다. 그게 센티에 일단 안 좋게 시작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얼마야? 9분 됐잖아요. 아직 전해지지가 않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못 뜨고 있으니까 그 판단하는 데는 아마 우리 끝나기 한 9시 한 2, 40분은 지나야지 거기에 대한 느낌을 반영하는 나오든지 분석의 커멘트가 한 9시 한 4, 50분이 돼야지 나올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이거 진지게 팔았는데 팔았어요? 예. 네, 아쉽네요. 팔면 얘기를 심지어 해주세요. 한 오늘 무슨 요일에 목요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딱 올라가기 그게 뭐- 직전. 아니 어떻게 그러지? 진짜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타점은 팔기 진짜 전에 얘기하고 팔어. 얘기하고 팔으라고요? 얘기하고 하루 전에 얘기하고 어. 판단을 들어보고. 근데 야. 그거는 확실한 것 같은 게 뭐냐면 본인이 팔면 대세 상승의 약간 시작일 때가 많아요. 그건 맞아요. 그쵸? 그건 정확합니다. 그죠? 예,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주세요. 기가 막히네. 내가 두 달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래주세요. 야, 티웨이 항공 고맙습니다. 예, 높이 날아라. 떴다 비행기 잘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리화나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밥솥. 그러니까 오늘은 지수도 안 좋고 하락 종목 자체가 워낙 또 많기 때문에 지금 상승 종목 280개 대 하락 종목 520개.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 540개 대 하락 종목 10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고 하락세가 압도적으로 더 큽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그러니까 티웨이 항공 같은 마리화나 그리고 뭐 밥솥 그리고 뭐 AI 챗봇 뭐 캐릭터 상품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 폴라리스 AI 뭐 AI 이런 지. 종목들 그런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잘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9시 11분 지나가고 있고요. 그나마 강한 거를 좀 찾아보자면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가 조금 그래도 갑니다. 뭐 올리패스 11%,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6%를 가요. 107만 5천 원. 뭐 이런 종목들. SK 바이오팜이 2%, 리가캠 2%, 에이프릴 2%, ST팜 뭐 이런 종목들.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 오늘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가는 그런 모습. 이외에 굳이 찾아보자면은 전력설비, LS 일렉트릭 5%, 재룡전기 5%, 가온전설, 산일전기, 뭐 제일일렉트릭 뭐 이런 애들, LS 이런 애들이 한 4%에서 3% 정도 좀 가는 그런 모습. 오늘 금융주들 살짝 가고.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액침냉각 쪽이 네. 움직이고 있어요. 액침냉각. 네, GST 삼성공조. 그러니까 이 유리기판이랑 HBM 쪽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그쪽으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공조랑 뭐 GST 이런 쪽이 지금 되게 가파르게 막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뭐 변동성이 지금 강하니까 이렇게 해서 차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영향이 있는 쪽들은 뭐 계속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 변압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거랑 이제 데이터 센터랑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되는 산업군들이니까 움직이길래 그냥 같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차트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지수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요 정도 빠지는 거면 대세 상승에는 괜찮다고 봐야 됩니까? 0.4%?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컨콜 내용을? 네. 언제 시작했죠. 언제 끝나요? 한 시간 이상은 안 한 가죠. 시간 이상은 안 해요? 예, 우리 끝나기 전에는 아마 대충 아니면 기사가 한 1, 20분 전에 막 칠 거라고 지금 하고 네네네. 있으면서 아직 안 떴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계속 watch 해야 10시 전에는 어느 정도? 예, 기사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대충 네. 1분기가 내려가는 그 트렌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8조가 나오든 7조 8조 나오든 1분기 실전 무조건 내려간다. 1분기는 내려간다. 예. 근데 내려가는 정도가 누구는 7조는 버틸 거라고 누구는 6조 초중반가 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을 거라고요. 컨퍼런스에. 예. 그게 생각보다 이상하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아마 그냥 7조가 좀 간다 쉽지 않다. 6조 후반 이렇게 되면은 한 1, 2% 빠지면 한 2% 빠지면 괜찮은데 그런데 아까 지금 자사주 이 타이밍에 네. 33만 주 상여금 주는 거를 자사주로 네. 이렇게 내다 파는 거 이게 이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센티의 뭐 분위기 시작할 때는 안 좋은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말아 올릴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컨콜은 이따가 9시 저희가 후반쯤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LG노텍 오늘 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적 부진에 52주 신저가. 애플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 네, 목표 주가 하향. 있고. 네. 뭐 중국에서 죽순다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제목이 이렇게 나요 리포트가. 네. 살짝 봤는데 네. 내용은 안 보고 LG노텍에 내실을 기해야 하는 2025년. 그게 뭔 얘기죠? 한참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한참 기다려야 된다. 내실을 기해야 된다. 내실. 아하. 안쪽 다시.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15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쯤에 이 정도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장 보니까 성향마다 좀 천차만별로 다를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요즘에 똑같습니다. 지수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말고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보자고 했고 제가 제일 토픽으로 꼽았던 산업은 변압기잖아요. 지금 오늘 뭐 LS 일렉트릭도 지금 9%, 특히나 변압기는 항상 초고압 변압기, 특수 변압기, 중성 변압기 이렇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순위는 초고압에서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순으로인데 세 개 다 되게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만 잘 고르면 사실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시장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도 어느 정도 완전 위험권에서 좀 올라왔고 네. 산업의 순환매도 돌고 그리고 이제 강조드렸던 게 어쨌든 AI라는 큰 틀이 저는
하반기 되게 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반기까지. 하반기가 아니라 더 이후까지. 왜냐면 그 제가 지면 신문을 맨날 읽잖아요. 거기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AI 그 보조 비서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자꾸 쓰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GPT 사용자 수도 기사 찾아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유료를 쓰지 않기도 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 쓰는 거는 다 유료예요. 비싸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독 경제로 쭉 땡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블룸버그 단말기를 써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테니까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단말기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은 정말 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단말기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그걸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포트도 쓸 수 있어요. 그 쓸 수 있는 기본만 알면은 저도 원자재 쪽에서 이게 리서치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랑 비슷한 수준인 거죠. 그 GPT를 사용한 거랑 안 하는 거랑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왜 AI 인프라 그 행정사명 했겠어요. 그리고 왜 투자하고 원전 다시 살리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기조가 굉장히 강할 거고 그 안에서 핵심 안에 있는 쪽들은 다 괜찮다고 봐요. HBM, 유리기판,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보면은 액침 냉각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변압기, 그다음에 끝판왕은 제 로밍아웃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로봇 요렇게 그렇게만 농사 지으셔도 저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산업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거기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웬만하면 넘버가 나오는 걸로. 그럼 이렇게 쭉 리스트를 했을 때 넘버까지 나오는 게 뭐가 있냐? 변압기가 저는 제일 무난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변압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을 잘 고르는 게 저는 지금 제일 핵심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사실 좋은 산업들은 되게 많으니까 그렇죠. 기호에 맞으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역시나 오늘 초반장 봤을 때 물론 이따가 바뀔 수도 어저께 스타게이트 그것이 엄청난 질문이 끝나고 그거지 그렇지 아니에요? 맞어. 질문 뭡니까? 제 질문. 아니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략. 그러니까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두 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지 11페이지 두 개 말씀드릴게요. 페이지. 뭐 어차피 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다른 것도 봐야 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결국은 투자가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다. 이걸 믿으면 맞아요. 그냥 고예요. 그러니까 AI 관련되고 반도체 관련되는 거는 그냥 고다. 그게 자꾸 되새겨 보세요. 저는 이제 되새기는 걸 자꾸 말씀드리는데 한 번 하고서 까먹어. 근데 연초에 시작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600에서 800억으로 30% 상향했잖아요. 그게 드러났죠. 어제 네. 스타게이트로. 그런 거 투자하려니까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킨 것 아니냐라고 보이는 거죠. 왜 600억 불에서 800억 불로 상향이 됐을까? 확인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HBM 캐파를 20% 이상 상향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실적 나오면서 카멘트가 나오겠습니다만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하고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려갔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 예. 근데 HBM하고 AI 관련되는 거는 좋다는 거를 하이닉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20만 원에 안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TSMC가 말도 안 되게 YOY로 40% 컨센 14% 상회했잖아요. 그리고 정점을 찍은 게 어저께 스타게이트 5천억 불을 투자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가 보실래요? 주가가 어저께 오른 게 아까 우리 보는 잘 아는데 보세요. 스타게이트에 들어간 게 누구죠? 소프트뱅크 주도로 갔죠.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주가 미국이 어저께 소프트뱅크가 일본에서 10% 상승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게 누구죠? 데이터 센터. 오라클이 들어왔잖아요. 오라클. 그렇죠. 오라클이 오늘 오는 거는 물론 이거 말고도 이게 있어요. 블룸버그의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법인의 인수에 관심이 있고 트럼프가 그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어요. 이게 섞여 있긴 한데 어쨌든 오라클 데이터 센터 소프트뱅크 주도하고 그리고 오픈AI인데 오픈AI는 비상장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픈AI 관련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4% 올랐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 갖고 있는 ARM이 15% 오르고 GPU 바로 사야 되니까 엔비디아 오르고 그리고 이게 전력 이렇게 할 때 전자 왔다 갔다 할 때 네트워크에서 가장 병목이 심하니까 네트워크 핵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 8% 오르고
그리고 아까 에너지, 전력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아까 GST 얘기했지만 냉각 관련되는 거,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거 관련된 회사들이 모티브, 에너지, 컨스텔레이션, 이튼 이런 것도 시장보다 아웃퍼폼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다 끌고 갔어요. 그 정도로 올라가는 파워가 있었던 거를 어저께 발표가 된 거고요. 이게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예요. 보세요. 5천억 불을 5년 동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경쟁사들, 구글이나 다른 업체들은 아마존이나 많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 빅테크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걔네들도 투자를 더 강화할 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석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천억 불 얘네들이 분담하면은 딴 애들도 그 못지않은 거를 할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 오르는 거예요.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알게 될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방향성이 확실히 잡혔다. 한국의 반도체가 가느냐 말까냐 이거는 뭐냐면은 누구한테 익스포저냐 레거시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가다 말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서플라이 체인은 그냥 가는 거다라고 믿으셔도 당분간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되는데 에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 메가 트렌드의 그렇죠. 투자, 그게 연초부터 그걸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으니까 투자의 확대 예.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네 번의 펀치가 나왔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시장으로 다시 조금 돌아가 볼까요?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네요. 코스피가 0.65% 마이너스 2,530이고요. 코스닥이 0.74% 마이너스 726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좀 약세 쪽을 대비를 하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거셉니다.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2,13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1,650억 정도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750억 마이너스고요. 기관은 뭐 소폭이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거래소에서 260억, 코스닥에서 250억 요 정도입니다. 보노님 수급에 대한 아이디어? 네, 뭐 오늘 수급은 어쩔 수가 없죠. 그 반도체가 밀리면 뭐 외국인을 좋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단발성일 것 같고 좀 아쉽죠. 왜냐면 오늘 필반도 나쁘지 않았고 엔비디아도 꽤 잘 올랐거든요. 그런 거 비해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엄청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 또 핵심 하이닉스 빼고 나머지 쪽에서 좀 들어왔었던 게 있어서 뭐 같이 좀 빠져나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연휴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VJ 또 내일 결과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VOJ. 따라 그거에 따른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약간은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웬달러가 엄청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대신에 이제 금 가격이 조금 변동성이 강하긴 하죠. 이 2,770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돌파가 되면 뭐 3,000도 바라보는 쪽들이 많아요. 뭐 골드만은 조금 내리긴 했는데 그래도 2,958인가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GDP 오늘 안 좋잖아요. GDP 결과 오전에 나왔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아까 티웨이 팔았다고 하니까 케냐 AA 탑님께서 민준아 넌 그냥 예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잘하는데. 예금도 하고 그것도 팔고 얼마나 하는 거지. 잘하는데요 형님. 티웨이 하나 지금 삐끗했다고 이렇게 계좌가 서운한 얘기를. 계좌 까. 예? 계좌 까라고. 아이 그러면은 또 제가 여기서 진행을 못하잖아요. 예. 아니 너무 잘하면 그- 이질감 들죠. 그게 아니고 예금을 보여줘. 예금? 이거 TA 이렇게 하든 말든 네. 저런 게 아니고 나는 네. 이게 예금이 이게 얼마인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하면 그러니까. 이질감 느끼잖아. 이질감. 괴리감. 원래 느껴요. 아, 쟤 잘하면서 왜? 아니 자리 바꿔요, 우리. 생겨도 이질감 있게 생겨가지고.
너무 잘생겨서 생긴 게 이제 너무 잘생기면 지능형 안티 같으신데요. 너무 잘생겨갖고 지능형 안티 같으신데 알겠습니다. 자 예금해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잇 제임스님께서 오늘 왜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임마누엘 칸트님은 일렉 실적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오늘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 그리고 일렉 실적에 대한 코멘트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일 본부장님 길지 않게 해주세요. 아유, 짧습니다. 네. 하이닉스 때문이에요. 오늘 떨어지는 건 하이닉스 때문이다. 그다음에 근데 2차 조선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할게요. 하이닉스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아까 컨퍼런스 콜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오면은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내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이렇게 처분하는 것도 센티에는 일단 안 좋은 거고.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그 저기 사인한 거 있잖아요. 정확히 보시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네, 그 섹션 1, 2, 4, 7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좋은 겁니다. 자꾸 좋을 거라고 자꾸 되뇌기지 마세요. 네. 네, 그다음에 조선은 일실현이에요. 미리 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한 바퀴 다 돌아서 현대중공업, 하나조선, 그다음 뭐야 삼성중공업, 막판에 현대비포조선까지 한바탕 갔으니까 쉴 때가 왔어요. 타이밍이 왔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고 저는 우기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유가 있는 거고 하이닉스는 아직 결론을 얘기는 애매하지만 네. 스타팅 포인트를 그렇죠. 조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오케이. 하이닉스가 컨콜 지나고 나서 반전하면서 시장 분위기도 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콩쿠르 들어다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컨콜이 만약에 잘 나와서 시장 분위기가 여기서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지. 그렇다 하더라도 플러스로 돌지 못할 겁니다. 아까 저기 그 21만 8천 원에 33만 주 판다는 것 자체하고 실적은 부합했는데 1분기잖아요. 1분 가이던스. 비사기. 정확히는 안 줬지만은 애널리스트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는 정도로는 바로 1분기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정도니까 왜냐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낮은 게 한 22, 3만 원이 있고 높은 게 한 30만 원 정도 있으니까 예. 항상 제가 0.8, 0.9 가잖아요. 20만 원 갈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죠. 그럼 오늘은 최소한 쉬는 핑계를 충분히 줬다. 충분히 줬다, 좀 줬다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실적이 7조 8천 나왔으면 더 셌겠지. 근데 이 정도는 비트하니까 자사주도 이렇게 하자라고 회사는 했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뭐 조금 기분은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의 살짝의 살을 붙여서 네. 결론을 내보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쉬어갈 타이밍이었는데 네네. 그 위치도 그렇고 그동안에 올라왔던 속도도 그렇고 근데 이제 오늘 하이닉스 실적과 거기서 나온 조금 걸림돌이 되는 이야기들 다른 뭐 거. 이런 것들을 빌미로 삼아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 하지만 어느 정도 롱을 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뷰에는 크게 훼손은 없고 그렇죠. 네. 그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을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아직 뭐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기 때문에 네. 1분기 실적이 삼성 하이닉스 둘 다 6조 대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4분기 잊어버리고 1분기가 6조 대밖에 안 나올 가능성은 이미 제시됐고 오케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는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보노님은 일렉 실적을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렉 실적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일렉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매출이 1조 3,596억 나왔는데 예상치가 1조 1천억이었거든요. 그 예상치 엄청 상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1,199억 원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908억 원이었고요. 또 순이익은 628억. 예상치는 555억 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순이익 같은 게 좀 더 높을 때가 있었는데 뭐 이제 매출단은 확실히 좀 샹하고 올라왔죠. LS 일렉트릭이 초과 변압기에서 제일 못 갔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적이 초과 변압기들 중에서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은 또 스토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주가도 뭐 사실 효성중공업도 진짜 많이 올라갔고 HD 현대 일렉트릭은 말할 필요도 없이 많이 올라왔는데 LS 일렉은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이 턴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확실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뭐 변압기에서는 LS 일렉을 최근에 많이 강조 드리긴 해왔었는데 아무튼 뭐 실적은 되게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일단 공시 나오고 그다음에 증권가 리포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그냥 다 좋게 나와요.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의사결정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는 그게 있잖아요. 뭐 해저 케이블 스토리도 있고 원래는 미국에 직납이 못했는데 이제 그쪽 안으로도 공장 짓고 해서 이제 직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의 스토리 변화도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리포트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으니까 리포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초급 다 좋습니다. 제가 약간 딴지를 걸게요. 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네. 좋게 나가고 좋고 다 좋은데 좋습니다. 아규먼트 좋아요. 조선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이제 많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제 스타게이트까지 나가고 오케이.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실적 나오니까 지금 카멘트 할 거 아닙니까? 하겠죠. 그 목표 주가를 또 높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표 주가를 높이거나 의견을 바꿀 때 어닝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그러니까 세밀하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측이 뭐 그 어닝이 한 뭐 10% 한 7% 올렸는데 목표 주가를 만약에 한 15% 올렸다, 20% 올렸다. 그러면 그 갭이 정당한지를 이제 따라야 돼. 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 오케이. 새롭게 진입하려면. 왜냐하면 현대 일렉트릭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40만 원에서 쉽지 않아서 실적 나쁘면서 40만 원 세면인데 40만 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효성중공업도 많이 갔죠. 50만 원 갔잖아요. 50만 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깔딱깔딱 할 수 있거든요. 스타게이트 다 나오고 새로 나올 게 없으면은. 그렇죠? 근데 PER이 22배, 3배 가고 이제는 멈추거나 빠지기 시작해요. 효성중공업이. 현대 일렉트릭이. 효성중공업은 원래 건설 때문에 그게 20배인데 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올라가봤자 16배고, 조금만 올랐는데 이것도 실적에 대한 것 때문에 목표 저 이익을 뭐 10% 이상 올리지 않으면은 이미 20배가 이제 넘어갔어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또 만약에 더 치솟아 올리면은 아마 이익 실현이 나올 거거나 프로핏 테이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포캐스트하고 목표 주가 포캐스트하고의 일치성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의 관계를 보면서 이젠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상 나왔다. 근데 네. 실질적인 이익은 그렇게 안 올라간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 신규로 진입할 것이냐? 요거는 순환매적인 차원도 그렇고 주가의 그 모멘텀 뭐가 더 남았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전고점으로 가는 거는 아주 편안하게는 안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로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하실 말씀 없어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뭐 어차피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거기서 뭐 차익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좀 긴 플로우에 대한 저희 투자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변압기는 지금 이제 AI랑 같이 이렇게 끄집어서 가는 쪽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수는 있어요. 당연히 이제 최고점에서의 물량 소화는 쉽지 않은데 저는 뭐 일단 더 롱 포지션을 변압기 쪽에서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요 생각은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네. 결국 이제 기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이거를 늘려서 보느냐에 그 안에서 덜컹덜컹하는 거에 대한 그 변동에 대한 대응의 그런 관점이니까. 얘기예요. 그걸 그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조선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방산도 보면은 3개월, 4개월 봤을 때 큰 흐름이 아니고 그렇죠. 중간중간은 1개월도 쉬고 3주씩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꼭지에 잡으면은 뭐 3% 마이너스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좋게 얘기할 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도 같이 재봐라. 그렇죠. 이런 얘기죠. 변수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이닉스가 갑자기 오늘 무슨 특별히 나쁜 뉴스가 나올 건 없잖아요. 하지만 많은 것이 녹아져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조금 핑계 대면은 일단 쉬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운영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컨퍼런스 콜 내용이 안 나오나요? 그러게요. 나오기 시작했네요. 컨콜. 나오기 시작했다. 예, 이제 나오기 시작. 하이닉스 HBM3E 전체 출하량 중에 절반을 12단 제품이 차지할 것이다. 이건 as expected 새로운 거 아닙니다. 네. 이거 오케이. 하나하나 슬슬 뭐 나오고 있네요. 뭐 나오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30만 닉스 불가능하지 않다. 요거는 회사 얘기한 게 아니지. 머니투데이에서 김장렬의 업사이드에서 한 얘기입니다.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김장렬의 업사이드. 나 그런 얘기 한적 없어. 30만 닉스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거 다운표에서 나왔구만. 문제 있어. 내가 뭐라 그러냐면은 문제 있다고? 내가 확인하겠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24만 30만 원까지인데, 30만 원까지인데, 이 전망이 만약에 30조 나온다는 컨센서스보다 약간 낮게 잡으면은 네. 3만 원 20 곱하기 얼마까지 주느냐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고 제대로 받으면은 곱하기 10배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7배 받고 있는 21만 원이
디스카운트 됐기 때문에 저평가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안 빠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을 두면 갈 수 있고 근데 1분기 실적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해야 된다라고 해야 돼. 싹둑 잘라서 그렇게 얘기하지. 이게 문제야. 내 방송 차려야 되겠어. 나 여기 방송 차리면 우리 저기 같이 공동사장하고 여기 같이 3프로 하지 말고 3CEO에서 나 하나 만들었어. 이거 짜증나서 그럼 죽겠어. 그 30만 닉스 이게 내가 하이닉스가 그까지 얘기를 해. 말되는 소리야.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면 이게 30만 닉스가 뭐냐 더 간다. 저평가다 이런 얘기네. 그런데 그게 아주 기가 문제인데 지금 한두 달 내에 그건 아닌데 한번 봅시다. 네.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은 1년 내에 30만 원 충분히 갈 수도 있어요. 조건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한 9월, 10월 돼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면은 내년 걸 땡기는데 내년 어닝이 올해보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30만 원 충분히 가요. 근데 자꾸 방송에서 얘기할 때 단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원하고 오늘 빠지면 이런 지랄 발광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다운표를 그렇게 따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머니투데이가 잘못했네. 머니투데이 여기도 놈들. 비슷한 사람이 있어. 방송국 놈들 여기도 이거. 비슷한 사람이 있어. 여기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 아니 그 나온 거 얘기나 해봐야지. 참고로 여기 헤드라인은 제가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요 얘기도 또 나왔어요. 여기 나왔는데 1분기에 대해서 전망이 나왔네요. 1분기 전망 중요합니다. D램 출하량은 10% 초반 감소. 낸드는 10% 감소라면은 어저께 내가 보여준 거 이거 볼까요? 네. 10% 감소. 물량만 얘기하죠 회사가 1분기. 예. 어저께 제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거 봅시다. 애널리스트들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봅시다. 페이지 13페이지. 네네.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 빅그로스잖아요. 아까 뭐라 했지? 10% 감소, 10% 네. 후반 감소잖아요. 그렇죠. D램은 비슷하고 낸드는 좀 더 많네. 가격이 모르겠지만 이 가격 예측이 되죠. 지금 출하량. D램은 좀 더 상황이 괜찮고 낸드는 상황이 좀 더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간당간당한 거고, 요거는 그 7조 간당간당 아까 그랬잖아요. 7조 간당간당 예측이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요 친구는 같은 거로 다른 거지? 여기 없네. 미안합니다. 없네. 하여튼 그러니까 7조가 간당간당하는 예측이 그거만 가지고 나와요. 회사가 준 가이던스 10% 마이너스, 10% 후반대 마이너스면은 7조가 깨진다고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환율에 따라 7조 이보다 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그런데 D램이 생각보다 좀 나은 상황인 거면 좋은 거지. 7자는 지키겠네요. 만약에 저게 저 그러니까 포켓스가 7조는 안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요 정보 말고 다른 거 봐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가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여기 플러스는 일반 가격 플러스가 아니고 HBM 비중이 12단이 더 늘어나면은 이 가격이 좋을 수 있으면은 이게 버틸 수도 있고 가격이 안 좋다 그러면은 7조 깨질 수도 있고 다른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이 다 6조 후반대, 6조 중반대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 예측은 오전 중에 바로 안 나오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 컨콜에서도 중요한 얘기 나와서 또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여러분 추운 또 날에 멋진 옷을 입는 저희가 싸게 가져와서 이거 짧게만 광고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패딩 상품을 팔았을 때 완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상품을 준비했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꽃샘추위를 대비한 상품, 보온성과 가벼운 무게와 다양한 컬러, 저희가 폴로 랄프로렌 기모 맨투맨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 상품이고요.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약기모 들어가 있어서요. 맨투맨으로 지금 바로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풀샷 잡아주시면 돼요. 한번 일어나주세요. 우리도 네, 일어나셔야죠. 오래간만에 이런 거 입었어. 네, 딱 이거 우리 추가 할인이 있어요. 저 맨날 똑같은 옷 입어가지고. 네, 좋잖아요. 그래요? 좋은 것 같아요. 추가 해주시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자, 그래서 블랙 네이비, 블랙 화이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보노님 입으신 게 그레이, 제가 입은 게 블랙, 그리고 저희 김장일 본부장님도 블랙. 화이트도 있습니다. 오늘 이주호 기자님이 앞에서 입으셨던 게 화이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준비가 돼 있고요. 폴로 맨투맨 따뜻하고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싸게 가져왔어요. 요게 원래 얼마냐면 얼마입니까? 99,800원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싸다. 99,800원? 폴로 엄청 비싸요. 오, 야. 10만 원씩 아닌데? 하는데. 99,800원이네 진짜? 아니네. 17만
17만 3,560원이네 원래는. 그 정도 되겠지. 네, 17만 3,560원인데 요거 5만 9천 원에 드립니다. 와. 9만 5천 원이 아니고 5만 9천 원. 5만 9천 원. 와, 이건 우와. 파격적이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패딩은 오. 10만 원짜리인데 6만 9천 원에 드립니다. 패딩. 어이. 이거 패딩. 패딩은 제가 입을게요. 그래. 와. 색깔 좋다. 요거는 버건디 컬러. 괜찮네. 버건디, 베이지, 차콜, 그레이,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좀 더 가벼워 보여. 더 캐주얼 보여. 네이비. 이거 이거 좋네. 내가 라지가 들어가다니. 지난번보다 어때요? 엑스라지. 어때요? 좋습니다. 하이파이거? 그렇게 되는 거야? 역시 연예인이다. 바로 턴도 하고 말이야. 버건디. 트위스트도 하고 딱 좋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타미 힐피거 패딩이랑 폴로 랄프 로렌 맨투맨 요거를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가볍다. 가볍다고 가볍죠? 써 있네. 제가 입으면 동네 아저씨. 한번 입어보세요. 동훈이 한번. 가운데 이렇게 타미 힐피거가 딱 판매량 떨어져요. 제가 입으면. 색깔이 다르잖아요. 회색인가요? 회색이요. 네, 회색. 내 거는 검은색이고. 오케이. 어우 저번보다 더 가벼워. 똑같은 저번보다 거예요? 훨씬- 저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좀 다르. 저번 거는 약간 좀 이제 헤비는 아니고 약간 있었는데 이번 거는 좀 약간 제가 입으면 이쁘네. 예뻐. 예쁜데? 저번에 노숙번호 이래가지고 너무 크다. 형이 옷을 또 너무 크게 입어. 이게 맞는데. 이게 맞아요. 나는 체구가 핏이. 작아서 이게 커 보이는데 좋네. 이게 이쁘네. 그레이가. 이게 뭐야? 그레이, 블랙 네이비, 그레이 버건디, 베이지 차콜인데 그레이가 이쁘네. 보노님 입은 게. 앞에 이렇게 힐 피거 써 있어요. 요런 게 이쁘네. 한번 정말 뒤돌아 주세요. 오케이. 이쁘다. 그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우리 구정 지나면 광고 끝. 바로는 아니면 봄이 오잖아요. 한 달 뒤에는 봄이 좀 일찍 올 수도 있잖아요. 현실만요. 그러니까 이 변동이 심한 그 날씨에 이런 거 하나 갖춰 놓으면 좋지. 입었다 벗었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 그리고-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그 같고요. 하이닉스 그 컨콜 나온 지금까지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조금 그 레거시 쪽에 그 좀 키 높이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지속적일지는 않아요. 왜냐면 레거시 쪽의 랜드 같은 경우는 감산을 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은 여기에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를 했고요. 1분기 비수기는 방법은 없고 16단 HBM4의 16단 요건 좋은 얘기입니다. 하나 좋은 얘기 튀어나왔어요. 우리 HBM3의 12단 중심이고 16단 샘플 보였잖아요. HBM4의 16단이 내년 하반기는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기술력에서 앞서간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뭐 아까 레거시 쪽에 안 좋아서 주가는 되돌리기가 오늘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정하고 끝날 것 같아요. HBM4의 12단은 올해 양산 이것도 원래들 아는 내용이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컨콜에서 무언가 대세를 뒤집을 만한 그런 내용은 바로는 크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그냥 맞아야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예. 하이닉스가 실제로 지금 컨콜 얘기가 나오면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쫙쫙 떨어져가지고 지금 5% 마이너스까지 거의 가고 있는 그런 상황. 22만 7천 원에서 쭉 떨어져서 21만 5천 원까지 갑자기 2%가 더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 내용 보면서 느끼면 이니셜 반응이라 봅니다. 그렇죠. 컨콜을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범용 메모리는 당분간 약세다. 낸드도 완만한 조정이다. 지금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깜깜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7조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네. 아마도 애널리스트 아치는 것만큼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 요거를 그럼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두 분 자료 갈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러게요. 오늘같이 1% 떨어지는 장, 특히나 이제 같이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지금 여태까지 며칠 동안의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증시 상승률 1위가 우리나라,
그러면 요런 하락장에서는 줍줍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2,500선 넘어서는 경계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챙기고 가야 되는 움직임으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본호님부터. 일단 이거 산업별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단은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차익에 대한 대비를 해둬서 나쁠 건 없죠. 근데 글쎄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종목이죠. 조선에서 HD 현대 마린솔루션 이 실적 2배 나왔거든요, 예상치. 예. 잘 나왔네. 매출이 4천억대 예상인데 8천억대가 나왔어요. 엄청 막 말도 안 되게 나왔는데 이런 애들 오늘 단기 차익 되게 세게 나와요. 이런 애들은 뭐 한 20선 정도 빠지고 막 이렇게 돼서 좀 단기 조정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요런 거는 사볼만 하죠. 이런 건 사볼만 하고요. 그다음에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막 많이 눌리면 그런 것들은 사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아닌데도 막 올라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산업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넘버가 확실히 나오는 쪽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52주 신고가에서 뚝뚝 빠지는 거 많아요. 지금 지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당장 그런 거부터 빼죠, 당연히. 그렇죠. 예, 많이 다 전부 다 수익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꼭 익절 라인을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눌리면 다시 거기서 사서 비중 채우면 되니까. 오케이.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예,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데 아까 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뭐 심지어 저는 아까 그 뭐지? 변압기조차도 돌고 다 돌았다. 추가 가는 거는 많이 재야 된다. 하이닉스도 몸도 바뀐 게 없어요. 1분기 내려간다고 그때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땡긴 측면이 있으니까 맞고 가는 거니까 더 빠지면 사야죠. 더 빠지면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봤을 때 우리가 얼마입니까? 2,500 1% 빠져갖고 2,500 그래도 20이잖아요. 환율 이 정도 아직 멈춰 있고 미국 국채 있고 내일 BOJ 남아 있으면은 이 정도 빠진 상태면 이 정도 마무리하면은 아주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사 들어가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재야 돼요. 매주얼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게 1개월짜리인지 한 4, 5개월짜리인지를 보면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섹터적으로 섹터 안에 모든 종목이 다 좋아 보이지만 이게 순환매의 끝인지 잠깐 쉬어갈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매저먼트 그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는 염두를 하시고 해야 됩니다. 근데 대사가 바뀌었다. 다시 2,440으로 50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뭐가 나온 거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 보입니다. SM, YG엔터, CJ ENM 뭐 이런 종목들. 오늘 5%까지도 올라가고요. 역시나 또 이런 뭐 GST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테마성이 좀 짙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9시 48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일단 시장 1% 내외로 약세 뒤로 하고 일단 두 분의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 짧게만? 네. 아니면 보로님 헤드라인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하세요. 아니 뭐 저는 먼저 사실 뭐 이렇게 막 중요한 게 별로 없어서. 헤드라인 먼저 하고 김장근 본부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오늘 알아야 될 뉴스들 헤드라인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짧게 가고 저 인사이트가 중요할 것 같으니까. 네. 네, 일단은 오늘 GDP 안 좋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기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준금리 동결에도 계속 낮아지는 예적금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대출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돈이 좀 안 도는 그런 부분이고, 또 이제 이 에너지 관련주랑 인프라 관련주, 또 원전주 요런 내용들이 좀 기사로 많이 나왔어요. 지면 기사로.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랑 SMI 이거 미국 주식에서도 좋았거든요. 기사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실적 서프라이즈 목표가 올라가는 기사가 나온 쪽들, 요런 쪽들이 오늘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앞에서 브리핑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거나 목표 주가가 확실하게 높아지는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다. 왜? 좀 약간 뭔가 그래도 실체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넘버에 뭔가 변화가 나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쏠릴 확률이 있으니 좀 주목해 보시자 정도로 오늘 헤드라인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이에요? 네. 오, 오케이. 네, 또 중요한 거 해야 되니까. 오케이. 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 없고요. 없어. 중요한 거 다 없어. 했어. 헤드라인이 없네. 준비를 못했구나. 아니 원전이랑 에너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요? 아까 스타게이트 하면서 다 대충 섞여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말고 뭐 더 중요한 게 있어. 중복도 좀 되는 것도 있고. 하이닉스 많이 얘기해. 알겠어요. 왜 이렇게 다그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예 많이 해야 빨리 되는 넘어가길래. 예.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인사이트 뭘 들어볼까요? 요건데요. 이것도 기분 분위기 안 좋은데 이걸 또 강조하니까 좀 그러네.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트럼프의 에너지 해방 그리고 배터리. 그게 그리고 배터리는 에너지 해방했는데 그게 배터리한테 어떤 의미냐는 건데 이게 그 명시적으로 한 몇 가지 섹션별로 조항이 있댔는데 그 중에서 섹션 2하고 섹션 7을 어텐션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인데 반복되어 있습니다. 섹션 2는 정책이죠. 정책. 전기와 의무 2030년까지 50% 한다. 이거는 폐기입니다. 그건 폐기됐죠. 이건 주가에 반영돼 있고 보조금을 없애는 건 아니고 삭감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전기차 의무를 해제했지만 또 배출가스 규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주별로 배출가스 규제도 종료한다. 이게 다 안 좋은 거이제는 확실히. 그리고 맨 마지막에 IRA 법안에 기반, 이 말이 헷갈리는데 IRA 법안에 기반한 자금 지원 형태를 중단한다. 즉각적으로 중단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좌관 경제정책 보좌관이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지급을 금지한다. 말이 되게 엇갈리죠. 일단 중단인데 뭐 주던 걸 중단해야 IRA 기반으로 바이든 때 줬단 말입니다. 일단 이미디어트리 멈춰. 다시 재검토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사람들이 바뀔 것 같은데 이 하나증권은 조금 보수적인 걸 합니다. 네. 그걸 감안하시고 그러면 IRA 기반으로 줬다는 게 뭐냐. 세액공제 7,500불 준 건데 여지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앞에 말씀드린 이 섹션 7 이거를 본인들이 해석할 때는 지급 중단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실상 지급은 이젠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판매량 전기차 자체의 판매량이 의미 있게라는 게 이제 한 20% 이상 YOY 성장입니다. 그게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제가 갖다 붙인 건데 트레이딩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보조금을 안 준다고요? 안 주는 거죠. 멈추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식으로 약간 여지를 없지 않아 남겼는데 이거 봐요. 네. 정책 보좌관이 지급 적절성을 판단할 때까지 지급을 금지하는 거가 판단해서 다시 하면 이걸 다시 리보크 다시 회복된다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그걸 나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그렇게 이 친구는 판단한다. 이런 2차전지 트레이딩. 그게 그렇지. 결론인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 펀더멘털적으로 이 노이즈가 덜한 주식도 가면은 섹터 순환에 갖다 맞고 섹터 순환에 맞고 조선 방산 변압기 반도체도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이즈가 별로 없는 섹터도 그런데 노이즈가 있으면은 이거를 의미 있게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그 판단은 조금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돈이 그런데 묶여서 딴 데 갈 거를 못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입장은 뭡니까? 일론 머스크는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쵸. 관계없죠. 왜냐면 그 자기네들도 피해를 받긴 받는데 어차피 그게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경쟁력이 더 뛰어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죠. 테슬라는 환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보조금 얘기에 사실은 물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저기에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제가 2차전지 투자자면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테슬라가 커지는 게. 근데 그게 빨리 잠깐만.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그만큼 수혜를 빨리 보고 그거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말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저는 거기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테슬라한테만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LG 엔솔이 엄청 테슬라한테 익스포저 돼 있다고 하지만은 LG 엔솔의 아웃풋은 테슬라를 가는 건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전기차 못 팔고 지죽박죽되고 하고 이렇게 보조금 줄고 해서 스케일 다운되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데 1, 2년 동안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김장열 본부장님이 바라보시는 그 필드의 상황이 테슬라한테 몰빵돼서 결국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거의 완성형에 이르면 지금 죽수는 전기차 애들도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토파일럿을 FSD를 아예 차용을 해서 전기차에 거기 넣어서 팔아버리면 훨씬 더 빠르게 지금보다는 전기차 그렇게 시장이 스토리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좀 먼 얘기거나 좀먼 얘기다. 거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어요.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이 무조건 테슬라한테 다 포기하고 들어갈 것 같으세요? 그렇게 안 하려고 아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군단들은 다른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러글 과정이 만약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닉 삼성전자의 지금 그 HBM은 나쁘지 않은데 레거시가 안 좋잖아요. 레거시가 안 좋은데 너무 안 좋으면 어떻게 되죠? 레거시 감산하잖아요. 레거시 감산하면 그 효과가 얼마 정도 나오죠? 2년 기다리지 않죠. 네. 3개월, 6개월 뒤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어떤 액션을 구하면은 그런 식의 시기열이면은 액션이 되죠. 근데 이게 3개월, 6개월 만에 그게 해결이 됐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면 저는 그게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가들이 그러면 그런 걸 다 좋은 시장에서 2년, 3년 뒤에 평정되고 그러면 결국은 마켓은 더 커지고 그러면 중국은 자빠지니까 우리가 다 먹고 그러니까 PER이 60배, 100배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는 결론은 둘 다 동의하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섹터에 갈 돈을 데드머니처럼 하지 말고 오케이. 신경 덜 쓰자는 얘기가 안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네네네. 그렇게 하는 거고 갖고 계신 분이 팔 필요는 없지. 오케이. 예, 그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선 너무 빠지네요. 조금 언급 한번 해주세요. 보노님. 뭐 뉴스가 또 나왔나? 어제 저기 뭐냐 저희가 클로징벨 하면서 조선 간당간당하다 뭐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맞아, 결국 시계열의 차이 길게 얼마나 길게 보느냐의 차이를 두고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간당간당한 것 같다 목에 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물론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요거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냥 두면 된다 혹은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그거는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이 뭐 장기적 이 운용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셨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있어요. 월봉상 조금 이제 이 괴리가 많이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차익을 하면 다시 돌아오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위에 있으신 분들은 익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글쎄요. 뭐 일단 산업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톱니바퀴로 주식은 움직이잖아요. 그 위아래 톱니바퀴가 위로 갈 때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전부 다 대응을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에 따라서 이 전략이 완전 갈릴 수밖에 없다.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지수에 제가 최근에는 지수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매도를 해야 된다. 비중을 줄여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고가권에서 당연히 그러면은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이 아예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앞으로 모멘텀이 많아서 그건데 이제 단기 조정들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위에 있는 종목군들은 항상 익절 라인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시장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코스피가 0.93% 마이너스, 코스닥이 1% 넘게 마이너스 72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역시 코스닥이 2500선 넘어서 올 때까지 조금 힘에 붙였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번에 쭉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은 좀 23포인트 정도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 연휴 앞두고 목요일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수를 좀 생각을 염두를 해 두시고 그러고 전략을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시 넘어서 그리고 오후 2시 전후로 해서 색깔이 좀 바뀌면서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따가 오늘 목요일이구나. 또 가요민락 안 나오네. 네. 알겠습니다. 3시 20분에 남자 셋이서 또 쿰쿰하게 축축하게
그런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잘 짜보시고요. 방어 잘 하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